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폭거에 맞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회가 정신 못 차리고 폭거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00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임으로써 탄핵 찬성파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탄핵 반대파가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그리고 민주당 해체를 외치는 우리 탄핵 반대파가 탄핵 찬성파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광화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국회에서가 아닙니다. 싸움은 이제 광화문 싸움입니다. 근데 광화문은 완전히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점령했습니다. 정말 인산인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인해례였습니다. 인산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정말 산처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를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응원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그야말로 대장군다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배신자들은 끝났습니다. 한동훈은 배신의 길을 걷다가 이제 자기 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자,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표를 내므로써 한동훈은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더러운 꼴을 남기고, 추잡한 꼴을 남기고, 가장 비열한 꼴을 남기고, 어리석은 꼴을 남기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저자는 이제 국힘에서 제명을 추진합니다. 끝났습니다. 저자는 당대표가 아니라 이제 당원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애 보는 백수로 끝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 꼬일 것 같다라고 말할 때만 해도 저 자식이 조금 멋지게 말하나? 뭔가 인생이 꼬이더라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나? 저 이재명을 향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러다가 삼수갑산을 간다 하더라도 저 야당 세력과 저 적폐 세력과 싸우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지가 지 인생을 스스로 비비 꼬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도대체가 국힘을 배신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보수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자가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저 5.18이 어쩌고 헌법 전문이 어쩌고 4.3이 어떻고 개폼을 잡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또 하나, 저자는 자기를 그야말로 법무장관에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에 시켜준 그런 자신의 주군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은 아마 역사상 가장 더러운 배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동훈이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원래가 알고 보니까 배신의 DNA가 있었습니다. 저자의 집구석이 완전히 배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로 가득 찬 그런 집구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소유성의 당원 게시판에다가 전 가족이 아니면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원색적으로 대통령과 부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지네 가족을 띄우고 남 경쟁자를 비방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카페까지도 그것을 퍼나르고 그리고 자작극으로 꽃다발을 보내서 마치 인기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나한테 내놔라, 내가 하겠다, 너 물러나라, 이렇게 구태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거여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답게 이제 탄핵이 가결된 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잃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곧이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규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가결 이후에 지금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민들께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데요. 정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괜히 저 이재명한테 무릎 꿇고 저 민주당에 무릎 꿇고 그래서 또 더러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길을 부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오히려 잠깐 쉬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번에 수사라든지 내지는 탄핵 재판이라든지 충분히 준비하셔서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변함없이 광화문을 지킬 것이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변함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을 오히려 기쁘게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길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또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꺾이지 말고 저 좌파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저 거대 야당의 폭거에 굴복하지 말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저 폭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그야말로 당당하게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끝까지 맞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도록 공유와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